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튜브입니다. 연말정산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13월에 월급 아니면 13월에 추가 세금?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지난번에는 연말정산이 주는 혜택 또는 연말정산으로 어떻게 부자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가지 혜택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실전편으로 연말정산의 비밀,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꼭 숙지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보면 연말정산 플로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급여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결정세액이 우리가 1년 동안 납부했던 세금보다 높으면 환급을 결정세액이 우리가 기납입세액보다 더 높으면 추가징수에 들어가는 거고, 결정세액의 기납세액보다 작다면 환급을 받는 게 되는 거겠죠. 그 환급을 받는 경우를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정말 연봉 5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약간 특이한 경우긴 한데,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하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상수와 변수라고 하죠. 여기서 이 많은 내역 중에 상수가 무엇이고 변수가 무엇일까요? 그거에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네, 상수죠. 네, 올해 5천만 원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회사에 이야기해서 연말정산 받으니까 서류상으로 3천만 원으로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로소득공제는 일정 금액 몇백만 원 정도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요. 당연히 빼면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 당연히 상수겠죠. 자, 다음은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이게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메인 변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보다 이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이런 소득공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소득공제로 빼실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뺀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밖의 소득공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 인적공제 또는 특별소득공제 이런 부분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건 상수가 아닌 변수 그중에 소득공제니까요. 자,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뺐습니다. 과세표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국회청에 저 세금 내기 싫으니까 과세표준 좀 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아니면 나는
애국자에서 과세 표준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신용카드 내역 소득공제는 다 그게 국세청에 다 내역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그 과세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세율이 정해지는데 세율 한번 보실게요. 소득 구간이 1,400만 원일 때는 6%고 소득 구간이 5천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4%죠. 3억 원 초과할 때는 40%, 10억 원 초과할 때는 45%. 누진적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소득 구간 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율이죠. 그 소득 구간이 8,8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35%인데 소득 구간이 8,700만 원이면 세율이 24%란 말이에요. 이거 꽤 큰 수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8,800만 원까지는 24%를 내겠지만 8,900만 원, 나머지 그 100만 원에 대해서 35%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 구간, 이 세율을 조절을 하면은 좀 세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소득 구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과세 표준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연말정산할 때 많은 혜택을 받게 되겠죠. 이 마인드를 계속 가져야 됩니다. 많은 직장인이 아마 놓여있는 구간이 그 세율 15%, 24%, 35%일 거예요. 억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24%낼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세금이 빠지니까요. 만약에 40%를 낸다, 45%를 낸다. 그런 분은 망치글을 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그냥 세무사와 잘 이야기해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 플로우 중에 변수는 소득공제 그리고 세율입니다. 그렇겠죠. 세액공제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 상품도 있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변수는 소득공제와 세율이 있다. 소득공제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그 밖의 소득공제는 300만 원의 제한이 붙기 때문에 나머지 공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한번 써야 한다. 자, 두 번째, 변수는 세율이 있습니다. 변수는 세율이 있는데 세율을 줄이려면 과세표준 구간이 내려가야 한다. 과세표준 구간은 간발의 차이로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특히 우리 많은 직장인들은 세율, 소득 구간 8,800만원 초과 또 8,800만원 이하 구간인 그 35%에서 24% 세율을 내리는데 또는 24%에서 15%로 내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24%에서 15%를 내리는데 많은 주안점을 둬야겠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낮으신 분들은 세율을 15%에서 6%로 낮출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느냐. 이게 소득공제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떻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 표준을 낮춰서 세율까지 적게 받으면 산출세액은 작아지고 따라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금액은 커지게 된다. 물론 그때에 따라서는 연봉 5천만 원인 경우에 300만 원도 환급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편의 그냥 그 실전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그 철학, 연말정산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연말정산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반드시 지난 편을 보셔야 돼요. 지난 편에 5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연말정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첫 번째는 절세 전략 습득, 두 번째 금융용어 습득, 세 번째 부자 마인드 전환, 네 번째 업무시간 단축, 다섯 번째 총체적 재테크 전략 수립입니다. 예, 지난 편 한번 꼭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변수인 부분,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이제 다른 곳들의 매체에서는 어떤 상품으로 절세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공제와 세율을 조절하는 쪽에 계속 신경을 써서 연말정산 그 플로우를 관리를 하시면 된다. 네, 영상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반드시 예전보다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실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재테크는 망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 눌러주실 거죠?